안녕하세요. 착한 샷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천안 병천면에 창호 교체를 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철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던 창문을 빼서 이제 유리와 틀을 분리하는 작업이고요. 유리는 유리칼을 이용해서 들고 나가기 편하게끔 좀 작은 사이즈로 이제 분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 뭐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유리칼을 이용해서 유리를 작은 사이즈로 이제 절단을 합니다. 뭐 2조각, 4조각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든 후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방충망도 떼고요. 틀, 알루미늄 틀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게 편합니다. 스키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해주고요. 작은 사이즈를 빠러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가면 됩니다. 뜯는 과정에 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뒤에 먼저 있던 뒷미장이라 그러죠. 시멘트로다가 옛날에 해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다 일어납니다. 다 떨어지고 아무래도 외벽에서 비바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 당시 밑으로 추락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뜯어야 되고요. 완전 제거 후 다시 저 부분에 방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혹 저 부분을 그냥 그대로 실리콘으로 덮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들떠 있는 곳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누수를 다 뜯기 전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창틀도 작은 사이즈로 절단을 해서 들고 가기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게 기존에 샷시 비트를 받치고 있던 턱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시멘트 자체가 오래되고 시멘트 배합을 할 때 시멘트 양이 적다 보니까 손으로만 잡아도 부스럭거려요. 지금 보시는 뒷미장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뭐 다 일부러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하고 다시 저 부분에다 방수를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수명이 오래 가고 세월이 흘러도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다 분리를 한 후 이제 뭐 잔여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자루에 잘 담아가지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 철거가 됐고 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창틀도 올라왔고요. 자, 이 부분에 또 이제 샷시 하중을 받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돌을 이용해서 샷시 하중을 받쳐줄 공벽을 만듭니다. 뭐 시멘트를 발라서 벽에 붙이고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하중을 버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넣고 내부창을 철거 후에 지금은 이제 거실 안쪽이에요. 상하 좌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다 뻥 뚫려 있죠.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단열폼을 이용해서 좀 속에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쌓아주고요. 지금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공간이다 보니까 폼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처럼 미장 작업을 해줍니다. 이래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창을 얹어서 시공을 하면 절대 처지질 않아요. 자, 지금처럼요. 이렇게 꼼꼼히 막아주고요. 자, 이제 새로운 창틀을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할 때는 샷시 공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수직, 수평, 배각 다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브럭, 필트를 이용해서 군용을 뚫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칼브럭 시공을 하죠. 이 부분에서 뭐 앙카 시공을 하는 게 맞진 않냐, 브레카스를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신축 공사가 내장 마감이 별도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브라켓을 이용해가지고 앵글로 다 시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 된 집이기 때문에 이제 브라켓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샷시 밑부분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은 어쩔 수 없이 칼브록을 박아야 되고요. 샷시 밑에 부분에 앙카를 박는 이유는 지금 되게 자세도 안 나오고 좁은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왜 이 설치를 하냐, 샷시 밑부분에는 물이 고이는데 그 부분에 관통을 해서 칼브록을 붙여주면 차후에 실리콘을 위에 발라놓는다 하더라도
청소하고 부식되면서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서 밑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누수가 발생이 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실리콘 덕지덕지 발라야 되거든요. 보기도 싫고 안 좋죠. 지금처럼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앙카볼트를 안 박으면 내풍합성이 너무 약해요. 태풍이 불면은 집 안으로 바람이 이런 이제 밀려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앙카볼트를 박아서 견고하게 잡아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거실 안에 있는 샤시를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이 창도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 대각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요. 칼브럭은 이제 뭐 90짜리, 110짜리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시공시 이제 벽이 옹벽이 아니고 거의 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브럭을 박아도 한두 개 박아서는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못 하나 박을 때마다 수평대를 대가면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각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머지 뭐 박아주면 되고요. 지금 누구 한 명 지나갔죠? 지금 못 박은 자리에 이제 폼을 쏘기 전에 먼지가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지를 제거하려고 이제 손풍기로 이제 먼지를 다 제거해주는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칼브럭을 이용해서 계속 못을 박으면서 견고하게 수평까지 봐가며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안방 안의 창입니다. 안방 안의 창은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브럭으로 시공을 하고요. 중요한 건 수직, 수평, 대각 기본으로다가 다 봐줘야 되고요. 하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가 이중으로 들어가면 유리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시 밑에 고정을 할 때 고인목 간격을 뭐 30cm 씩 띄어서 좀 견고하게 넣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칼브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좀 긴 걸로 110짜리 이 정도로 사용해 가지고 고정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못도 꼼꼼히 박아주고 수평도 계속 하나 박을 때마다 확인하고 또 대각은 기본으로 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레이저 레벨기로 시공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샤시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있어요. 레벨기로 시공을 하면은 문이 오히려 수평대보다 대각 확인하는 거하고 봤을 때 좀 덜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대를 이용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공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고인목까지 다 고인 후에 지금 이제 창문을 끼고 있는데 비닐을 위아래만 벗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유리를 다 걸어 놓으면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못 벗길 자리들만 벗겨서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왼쪽 오른쪽 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장갑에 있는 이물질이 피부시에 계속 묻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청소 후에 띄는 거를 이제 권장 드리고요. 지금처럼 뛸 수 없는 곳만 끼어서 1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창호가 깔끔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제 유리까지 다 끼워져 있고 이제 우레탄 폼 작업을 합니다. 바깥쪽은 1차적으로 쌓아놨는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나오질 않아서요.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영상 찍는 실력은. 안쪽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넣어서 쌓아줍니다. 바깥쪽에서 한 절반 정도 지금 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깊숙이 넣어서 한 절반 정도 더 채워주면 이제 안에서 팽창하면서 전체적으로 완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거실 안의 창인데 이제 폼을 3번 쏩니다. 처음에 중간 한번 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뒤쪽에서 또 쏴주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앞쪽에서 한번 쏴줍니다. 이런 식으로 쏴주면은 이제 서로 또 팽창하면서 빈 공간 없이 꽉 속에까지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방창도 마찬가지로 얘도 가운데 한번 쏘고 뒤쪽 한번 쏘고 앞면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다가 3번에 나누어서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공간은 이제 몰딩을 돌리셔도 되고 도배 마감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폼을 제거 후 도배 마감으로 해도 돼요. 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입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이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밀착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벽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벽에다가 프라이머까지 발랐어요. 내부인데도. 왜냐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탄성 코트 작업이 들어오는 현장이라
이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헤라를 이용해서 여러 번 문지르면서 면도 맞춰주고 이제 밀착이 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이제 실리콘을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달아주고요. 잠금 장치는 아무래도 이제 한 1, 2mm 가지고서도 걸리고 안 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달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창이 움직일 일이 이제 별로 없어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 이제 벽돌하고 샤시 사이의 공간이 생깁니다. 뒤쪽에는 폼을 쌓아놓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사침을 합니다. 몰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저게 양생이 되면은 창이 굴러다닐 때 꿀렁꿀렁 거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수평이 이제 맞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꼼꼼하게 이제 몰타를 이용해 가지고서 빈 공간에 다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이런 식으로 타일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타일 작업까지 끝나면은 이제 모든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원래 외벽 바깥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방수 페인트 작업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처럼 창호 교체 하나를 하는데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 꼼꼼하게 작업을 완료를 해줘야 오래 쓰고 수명도 길게 갈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